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포럼을, 원래 포럼, 9월 9일, 원래 포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주하신 분은, 하실 분은 우리 최강 전 복지부 장관님이신데, 현재는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석좌 교수시고, 오늘 제목 타이틀은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책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작년에 책이 나왔고,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위기는 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필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 보건공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 상가대학 경영학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치학 석사, 미국 메릴랜드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또 공인회계사 합격하셨고, 미국도 계시다가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영국 요크대 개공교수도 계셨고, 한국조선학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조금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지금 97년부터 98년 사이에 1년 정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 가장 IMF 시절 힘드셨을 때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 또 계셨고, 국회 예산처 초자처장도 지내시고, 외국어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대구대학, 성균관대학 대구대학 경제금융학교 석좌 교수로 지금 그렇게 계시고, 저서로 좀 소개시킨다면 경제원리와 정책, 한국 재정 40년사, 오래된 새로운 비전, 부국 안민의 길, 현대 경제학의 이해, 텍스 앤드 팔러스 인데 텍스 시스템, 또 저서 편지 여러 가지 이제 90여 편이 있고 학술 논문도 190여 편이 있습니다. 수상도 네 개 있습니다. 포드 파운데이션 펠로우십, 브리티시 앤드 커머너스 오피스 스칼러십, 또 재팬 파운데이션 펠로우십, 석탑 산업훈장, 청조 근정훈장, 이렇게 많은 학술 분야 또 수상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 장관님 좀 진행해 주시죠. 11시에는 제가 다른 회계에 있으니까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초대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 이주청 교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작년 11월에 저술을 해서 발간을 한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원래 출판사에 준 제목은 누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데 무슨 이유인 간에 외자는 빼자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책 이름이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의 제 강연은 요 주제 책 내용 자체도 소개해드리고 이 주제를 둘러싼 어떤 기초공사를 먼저 한 30분 말씀드리고 책 내용에 대해서 한 30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 모두가 원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렇게 참 역사에 남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큰 주제를 세 가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나 한 번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읽고 그 많은 우리 인생사, 정치사, 이 사회사, 경제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맥점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맥점에 대한 거를 지도자에 관련해서 우리 이준 교수 조금 전에 이 책을 특정 정치인들이 읽으면 좋을 텐데 하는 건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책이 의미하는데, 이 책이 나오는 그거는 저 책이 이제 가장 18명의 왕, 정치인, 대통령을 이렇게 수상 대통령을 했는데, 적어도 당태전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한 적어도 1400년 동안에 일어난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것을 다 알아야만, 그 배경을 다 알아야만 이 지도자 자신이 진짜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고, 또 결국 지도자를 뽑는 것은 이제 국민이니까, 또 국민도 나름 깨어있는 이 국민이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한국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라는 것이 어떻게 된 판인지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대통령을 하려고 하고 아무나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직위를 그렇게 쉽게 아무나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나 소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진국을 보십시오. 가끔씩 가다가 이제 괴짜의 후보자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조직 속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뭐 범죄자가 판을 치고 뭐 도덕에 지금 땅에 떨어진 이런 사람들이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장관도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는 이제 이 세상이 세상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거의 첫 번째 분노예요. 또 다른 하나의 분노는 우리가 은필층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이 국민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어느 나라에 이 대학을 70, 80%를 대학을 졸업하기를 가진 나라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교육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교양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는 계시지만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고민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이제 본인이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있고 또 뭐 동네가 있고 국가가 있고 국가 속에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을 가지는 게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에 관한 이야기요. 내라는 개인이 살아가면 보면은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신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 개인은 이제 주위에 사람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같은 숨을 쉬면서 각종 이제 이 소통과 교류를 하는데, 그러면 이유가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종교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신이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우주하고 종교하고도 연결이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이 태양계가 우주가 만들어진 게 140억 년. 이 지구가 탄생한 게 뭐 40억 년. 그래 놓고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신석기 시대 농경사의 이유를 보더라도 그게 불과 10,000년밖에 안 되는데,
40억 년에 만년이라 하면 이거는 진짜 찰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만년 안에 우리는 지금 또 100년을 살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럼 내가 100년을 사는 동안에 인류의 만년, 만년이라는 거는 뭐, 유인이 나오면은 더 오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채집을 단계를 지나서 정착의 농경사회가 되는 이 세상의 이후에 인간이 개인적으로 조직 속에서 사회를 바꿔서 가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느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은 생각하는데 사람의 자기 하는 일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래도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이런 문제를 대해서 본인이 저는 한마디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학 나왔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필요한 거 다 한다. 이런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자세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저는 급간합니다. 요즘 이제 엄필층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슈와브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다보스 포럼에 주관하는 분이 뭐 책을 쓰면서 그걸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러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우리가 인류가 사는 거는 5차 산업혁명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혁명을 지금 빼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농업혁명이 2, 3, 4차 보다도 훨씬 더 인류사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맨날 이제 자기 먹을 거를 채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룹이 지어서 그래도 움막을 짓고 뭐 몇 년 전이야 뭐 집이 있었겠지만 그 집이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사는 시골만 해도 그게 참 지금 보면은 그때 그걸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만 년 전에는 인류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움막에 피하고 그냥 살았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인류의 5차 산업혁명 시대가 근원이 뭐였고 이런 정도를 지도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사람하고 협상대라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기초가 딱져 있어야만 거기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지. 무슨 서울대만 나오고 뭐 미국에 유학하고 해서 뭐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지만 뭐 세상에 제가 뭐 달라고 그런 걸 제가 혼자 하면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소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뭐를 하겠다. 이거는 진짜로 소가웃을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사실 우리는 인간이 매일매일 활동해서 두 가지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헌법학자 우리 재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헌법의 조문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유주의 자본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전 헌법은 뭐 굉장히 사회주의 헌법이었고, 지금도 뭐 119조, 헌법 119조에서 2항부터 해서 120 뭐 5, 6조까지 보면은 이거는 이북의 헌법하고 거의 진배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회주의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의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에 중요한데, 자, 뭐 저는 경제학자로서 평생에 이제 소위 경제적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시장이 어떤 그거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전시키냐는 걸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시장, 자유민주주의를 좋게 표현했지만 그 내용은 이제 그 안에 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제 경제적 시장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소비자와 생산자 두 그룹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경제적 시장이고, 정치적 시장에는 이제 그 참여하는 그룹이 네 그룹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관료가 있고,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이 정치가, 유권자, 관료, 이익집단, 이 네 집단이 이제 이 상호작용하는 데가 정치적 시장인데, 그런데 어떻게 뭐 물건을 생산, 판매, 소비하는 이거를 경제적 시장에 하는 걸 이해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시장이라 하느냐, 그 여러분이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호작용하는 이 경제적 시장에서는 이제 정치 시장에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투표를 하지요. 그런데 경제적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투표입니다. 경제적 시장에서는 내가 이 컵을 샀다, 뭐 이 OSC를 샀다, 또 뭐 서점에 그 많은 책 중에 이 책을 집었다 하는 거는 내가 이 책에 투표를 한 겁니다. 이 컵에 투표를 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제 유권자가 제가 투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기 규칙이 다릅니다. 이제 이제 정치적 시장에서는 1인 1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의사결정의 기준이 대부분의 경우에 다수결, 어떨 때는 이제 3분의 2 찬성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1인 1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경제력에 비례한 투표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물론 캐딜락을 살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전체인 소득이나 재산을 놓고 가지고 내가 캐딜락에 투표를 안 하고 소나타에 투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옷도 여러분 다 각자가 지금 이 옷에, 이 모자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적 시장은 이건 제로상 게임입니다. 네가 당선이 되면 내가 당선이 안 되는 거고, 네가 어떤 리소스의 정치를 통해서 이걸 가져가면 다른 사람,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집단 이걸 가져가게 만들어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서 쿠폰을 나눠서 하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리소스를 컨트롤해서 어느 집단에 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못, 예산 700조 중에서 그만큼의 이제 다른 사람이 몫이 줄어드는 것이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로상 게임이죠. 그런데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데 그게 이 파지티브상 게임입니다.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덕을 보는 것이 이게 시장 경제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으면 거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이루어진 한은 거래 당사자끼리는 다 자기가 그 거래를 안 한 것보다 더 덕이 있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요 두 이제 정책 시장과 이 경제적 시장 두 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우리나라 중 후보를 나오는 사람, 공직자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두 체제, 그 두 체제가 있고 그 체제의 본질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가 교육을 그래서 못 받아서 그러면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한 적이 있냐, 이러냐. 또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그 본질이 뭐고, 정치 시장의 이 본질이 뭐냐. 듣기는 그냥 학교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다. 뭐, 그 인권,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 두 체제가 갖는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적어도 지도자라면 보통 사람 이상의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의사결정을 하니,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니, 그게 뭐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런 좀 생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방에 계시는 분, 또, 이 줌으로 들으시는 우리는 이 매일매일 몇 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몇 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말 하나만 아니냐, 뭐 3차원 세계 아니냐, 뭐 점이 있고 이 선이 있고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류가 3차원에 산다. 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차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4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이제 역사가 들어가면 4차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이 3차원의 공간에 뭐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이 공간만 이제 있는 거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도 그렇고 인류 전체로 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은 결국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4차원의 세계가 이제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고, 그걸 인간이 사는 속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사회 전체로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역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고민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부분, 부부 사이에 생기는 이야기, 자기 사이에 생기는 이야기, 안 그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 전쟁을 하는 이야기, 이 모든 걸 보면은 우리 인류가 지금 기록된 역사만 뭐 여러분 5천년이다. 기록된 역사는 기원전 3천년, 기원후 2000년에서 5천년 하지 않습니까? 그 5천년, 사실 지구가 생긴 지 40억 년에 5천년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5천년 인류 역사만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의 답이 다 기록 속에 있고 책을 읽으면 다 그게 나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인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참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이렇게 지나봤는데요. 참 이 500년이나 한 왕조가 유지된 거는 뭐 어쨌거나 간에 뭐 인류 역사에도 모르겠어요. 뭐 100나라, 뭐 10나라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조선 왕조는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공부를 한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짜 사대부 계급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이 체제가 조선 왕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조선왕조의 잔재가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 그대로 DNA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시민사회에 살면서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게 없고 조선왕조 시대 백성의 사고를 대학을 교육을 6년 3년 4년 4년 한 16년입니까? 16년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선시대 백성의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 속에서 뭐 여러 번만 그렇다는 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민사회에서 우리 시민은 없고 이 왕조사회에 백성적인 사고만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다 그러냐. 그 속에는 지도자를 뽑는 유권자도 그렇고 지도자 자신도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나중에 또 이야기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몇 차원의 세상에 우리가 4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상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은 1차원의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서로 얽히고 섞인 많이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연립방정을 배웠는데 어떤 문제를 있는데 자기가 그 문제의 내용을 1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했다 그러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올 겁니다. 뭐 1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인데 수백 차 방정식을 우리가 일단 세웠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10차 방정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변수가 10개인데 10차원 방식을 풀면 10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은 참 셀 수 없는 우리 삶은 이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저들이 문제를 항상 1차 방식을 푸는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소비자 쿠폰을 주는 거는 그걸 그냥 하나 1차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칠 영향은 다른 2조가 들어갔다 치면은, 10조가 들어갔다 치면은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내용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현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도 쓸 수 있는 선택을 지금 소비자 쿠폰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는 물론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소비자 쿠폰을 주면서 이 모든 제가 생각하는 뭐 수십 차번의 방정식을 놓고 풀어서 그게 나온 답이 소비자 쿠폰이다 해서 준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언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보고 소비자 쿠폰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답답한 거가 생각들을 좀 넓게 보고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종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어떤 장관 같으면은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육부 장관 같으면은 이제 이 의료 인력 문제에 관해서는 그 의료원 하나는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의료 인력도 여러 내용이 다양하고 현재 의료 인력과 미래 앞으로는 AI가 나와가지고 의사라는 것이 수술하는 의사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제까지를 다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이런인데 참으로 어린애 같은 이 사고를 하면서 그 중요한 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이거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사실은 허락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다시금 제가 지금까지 서론으로 강조드린 것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도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좀 지도에 한정을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또 기초공사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교수로 있으면서 뭐 공직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 봉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오히려 같은 강연을 하든 또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 강의를 하든 아니면 공직자로서 뭐 이 봉사를 하든 또 뭐 하다 못해서 내가 속하가 있는 최씨 문중의 종중의 일을 처리할 때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냐 나름대로 이제 이건 제 혼자만의 이제 어떤 제가 모든 문제를 중심에 특히나 내 가정의 삶이 아니고 이제 사회에 관련된 삶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이게 대학 교수를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제 스스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부국 안민이라는 하나의 내 단어였습니다. 뭐 이 이야기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부국 강병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부국 안민이라는 기치를 제가 뭐 어쩌면 제 서재에 꽂아놓기도 했지만은 이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국 안민의 요체가 뭐고 구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궁금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년을 할 때 이제 이 만든 정년 기념 이게 문집이 아니고요. 여기는 보면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쓴 글도 있고 제가 쓴 글에 대한 이 요약도 있고 하여간 제가 교수를 정년할 때 2013년에 할 때 미국서 교수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32년을 했더랍니다. 그거를 전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 비매품이 아니고 21세기 북스에서 이 유료 판매로 이렇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이제 그래서 부국 안민의 길, 최강 교수의 삶과 생각 뭐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책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럼 이게 내가 기초로 한 부국 안민의 길이 뭐냐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제 많은 문제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국 안민의 요체는 지도자 그리고 이념,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지도자, 이념, 제도. 그리고 제도 안에는 이제 제가 조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정치 체제에 관한 이야기고 경제 체제에 관한 이야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정부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념 지도자가 있고 이념이 있고 그리고 제도가 있는데 제도 안에 이제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리고 정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안민의 요체는 5가지가 됩니다. 이 5개를 놓고 저는 저희 모든 독서가 이 5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누가 위대한 지도자를 책을 쓴 그는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가 평생에 책을 5권을 쓰고 이제 죽는다. 이제 정년을 하고 나서 이제 5권을 쓰고 죽는다. 했는데 이제 요 5 중에 이제 지도자에 관한 제 기치의 첫 번째 주제를 제가 완성해낸 것이 이 책입니다. 경제학자가 뭐 이 지도자론을 쓴다는 것이 저도 처음부터는 생각을 못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세상의 구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책을 써야겠다 해서 앞으로 이제 사실은 4권의 책이 더 남아 있는데 제가 과연 4권을 이제 마무리할지 안 할지는 이제 하느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완성을 하는 거고 뭐 그거는 하느님한테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본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념 이야기는 쓸데없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이게 논의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념도 사실 이건 정치 사상이고 뭐 사회학자들이 하고 그런데 경제학자가 뭐 이념을 이야기하는 경제학자 보통 일상적인 경제학자들의 그거는 이념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자는 이거 좌파의 경제학자도 뭐 대한민국도 많고 미국에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사유재산권하고 선택의 자유 이 2개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게 뭐 자유주의 이념이 아니고 다른 뭐 사회주의 이념을 갖겠다면 그거는 이 경제학자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쪽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인 거지. 이게 경제학을 인류를 이제 이 부안미를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 이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 사회주의니 뭐 이 전제주의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자, 우선 뭐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리고 용어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 논쟁에서 가장 틀린 것이요. 가장 틀린 것이 이게 이념의 구분을 이게 진보와 보수라는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념의 구분은 좌파와 우파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이제 이 좌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용어 자체부터 왜곡을 한 겁니다. 미국 교과서를 보면은 다 좌파, 우파가 돼 있지, 이거를 진보와 보수라고 구분한 사상 이념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진보들을 욕할 때 쓰는 용어가 뭡니까? 그때는 극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우파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용어에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용어를 좌파 우파를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발전. 그럼 도대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냐는 이야기죠. 뭐 또 통속적으로 그러면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냐 이러냐. 그러면은 제대로 또 그걸
정의를 장하게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하게 좌파우파라 부르니까 장하게 좌파우파가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뭐 교과서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확신을 갖고 다른 분들은 설명할 때 딱 간단합니다. 우파는 여러 가치 중에서 자유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항상 자유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그 주장하는 사람이 우파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는 이제 그런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 개인이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좌파는 공동체 집단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파는 개인을 강조하고 그 내용이 자유라는 이야기고, 좌파는 집단, 공동체를 강조를 하고 그 내용은 평등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평등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등하면은 이 방에 10명이 있으면 10명 간에 똑같은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의 이 헌법이나 이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평등이란 말은 프랑스 혁명의 평등은 좌파들의 평등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본 그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간의 평등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 그건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전면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평등이라는 것이 뭐냐? 프랑스 잉커슨의 자유평등 파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평등을 루소가 이야기한 연결선상에 놓고 보면은 이건 사회주의를 가는 혁명이었으니까 거기 평등은 10명이 있으면 10명 간에 말은 똑같이 뭐를 갖는 이 평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유가 중심이 된 평등이라는 것은 그거는 평등이 강조가 안 되지만 그 속에 평등의 말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신 앞에 평등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신은 우리 인간을 다 다르게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평등이라는 건 같은 건 같게 취급하고 다른 걸 다른 걸 취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을 다른 걸 같이 취급해야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다 다르게 창조를 했고 그리고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평등이다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재성호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우리나라 헌법책을 교보문고에 가지고 한 10몇 건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들춰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가 헌법을 쓰시는 그 학자들이 국가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쓴 게 없어요. 헌법이 국가 정부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나라 헌법은요, 진짜로 나는 이 헌법학자들이나 한 게요, 우리나라 헌법이 상관분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정부, 사업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 큰 한꺼번에 보세요.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있고, 정부 안에 보면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와 있어요. 저 교수님 맞죠? 저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은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지 트럼프 가버먼트는 말 절대로 안 씁니다. 행정부의 순양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가버먼트란 말 안 써요.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이재명 행정부예요. 대통령, 그러면서 정부하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이렇게 나누는 이상한 이 법 체계를, 이거를 전혀 아무도 문제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이해를 저는 왜 이럴까? 헌법철도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우시 문제가 아니고, 200페이지라도 제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책에 정부 국가 같은 이 별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치주의란 말인데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헌법학자들은 이제 그렇게만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일반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를 이제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리고 이제 법이 됐고 뭐 그거에 따라서 통치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본래 법치주의 의미라는 건 천부의 인권, 자연권은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회 방망이 두드려 그건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저희들 보내준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 어떤 예. 달라서. 예.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법치주의를 대한 이해가 아무리 국회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천부의 인권, 근데 생명, 자유, 행복, 사유재산 이런 거는 법으로 제한을 못하게 돼 있다. 아주 필요하면 한정된 거지. 이거를 그걸 무시하고 그런 거를 이 천부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을 이렇게 남발해도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교과서에서 강조를 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자,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이제 이쪽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기를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느냐 두 가지 좌우됩니다. 만난 사람 중에는 부모님같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고 교수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게 만남이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이 이 순간까지 어떤 책을 읽었느냐 이 두 개의 좌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마음씨 좋고 뭐 술 이런 친구들은 잘 사귀라. 그런데 네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친구한테는 네가 밥 사주면서 매일 가까이 지내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거로서 교육이 막 거의 다다 완성이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큰 기초공사를 교육에 해주는 거지. 평생 교육은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하는 교육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세상을 아는 거는 물론 교과서 속에서 세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거는 자기가 어릴 때를 포함해서 평생 동안에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에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 조선왕조 시대에 이제 딱 하나 한 거는 그래도 그 왕조 시대에 책을 읽은 사람들이 사대부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있더라 하는 거는 제가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게 자기네 이제 백성을 착취해서 이제 자기들 그걸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는 그렇게 한 거겠죠. 진짜 우리 국민들이요 너무너무 책을 안 읽습니다. 비디오 프로그램 포함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몇 건이지? 한 4권 정도 있는 걸 나와 있습니다. 1년에 4권. 자,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직업군으로 했을 때, 최고의 애국자인 직업군이 어느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사님. 군인. 경찰. 군인, 경찰.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니,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기업가가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돈은 이제 정부가 내든 개인이 하든 했지만은 다 기업가들에 의해서 1인 기업가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누구 일자리를 주는 게 누구냐. 대통령도 사실 본인이 월급쟁이입니다. 월급쟁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를 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망한 거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무 부문에 일자리 창출했다.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다 파괴가 되어가지고요. 루즈벨트 대통령 임기 내내 실업률이 18%였어요. 1920년대 대공황전에 실업률이 4%였던 것이, 물론 1929년 가장 많이 높아졌을 때, 2, 3 뒤에 높아진 거가 24.9%와 관계 높았지만은, 그게 이사된 오기 전까지 18년 동안, 한 33년부터 40년까지 한 7, 8년 동안에 실업률이 평균 18%였어요. 그러니까 공황 해결 못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루즈벨트한 뉴딜을 해가지고 대공황 극복했다는 그거는요, 우리 나와 있는 교과서도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루즈벨트의 많은 주민들이 미국 대법원에 가서 위헌 판결을 다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작동을 안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기만 오면 뉴딜, 문재인은 온 걸 가지고 뉴딜 야단법을 마지막에 지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기면 뉴딜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망한 그 뉴딜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경제정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 그 3쪽과 이 4쪽에 보시면은, 예, 정치 지도자에 관한 역사적 저술들이, 제가 대표적인 걸 읽으려 했는데요. 근데 이런 책들이 사실은, 이제 기초 교양은 필요하지만은, 이런 책들을 읽고 물론 이 책을 다 읽으면은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몇 권을 읽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플라톤이 국가에 보면은 이제 그때 가장 어떤 게 표현해? 필로소퍼 킹이면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은 좋은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필로소퍼 킹이 누군데? 어떤 사람이 필로소퍼 킹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율곡 이이가 성악 김료를 했는데 이것도 재학학 교섭서인데 이런 교섭서 읽은 거 가지고는 내 요점은 이런 많은 정치적인 저술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이런 통치론에 관한 책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김 교수 잘 가세요. 네. 지금 네. 그리고 그 여러분 자료에 그 사쪽의 중간에 보시면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지도자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남긴 게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저한테 와닿는 거는 이 마가렛 세처가 이야기한 겁니다. 지도자는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군중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영어 단어에 LEADER 있지 않습니까? 리더스 있잖아. 이거를, 이 단어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뭐라 그러냐. 국민의 뜻에 따라 한다. 맨날 찾는 게 국민이야. 그 이야기는 본인이 팔로우다 이야기 아니에요. 추정되는 이야기. 국민을 추정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자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쓴 여기에 18분의 이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이게 길이요 진리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미국에 내 링컨 대통령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남북 전쟁을 안 하면은 이 나라가 종국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아니고 디바이디드 네이션, 미 합중국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이 노예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다음으로 링컨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아, 노예 해방을 해서 위대하다. 저도 20년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링컨이 위대한 거는, 링컨이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분리될 거를 분리되지 않고 미 합중국으로 전속시킨 그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거 하나고, 그리고 링컨이 정말로 인간적인 그 참 가정 형편을 가진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그 개인적인 그 노력, 그 노력에 대한 피눈물 나고, 제가 링컨을 보면서 가는 책들을 읽으면서,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료를 읽을 때는 제가 저 서재에서 방바닥에 앉아서 이승만 대통령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탄성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레지던트라 하거든요. 프레지던트는 프리자이드, 사회하다는 동사에 이제 사람을 화한 게 프레지던트가 된 겁니다. 사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사회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름이 이제 그거를 행정부의 수장인 프레지던트의 이 명칭을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 앞에 제왕적이라는 말도 필요 없이 대통령 자체가 제왕이, 그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행정의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 국회 사법부의 책임자가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부의 의장이니까 행정의장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지금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고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행정의장으로 바꾸자.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입법의장, 행정의장, 대법관이라 하지 말고, 대법원장이라 하지 말고, 사법의장, 이렇게 하면은 말 안 해도 상권 분립이 있다 하는 걸 그 자체에서 나타내주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뭔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시고, 쭉 넘어가세요. 저는 왜 이제 제가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 받냐면, 나라의 운명, 어느 나라는 그 나라의 동서공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 한 사람한테 한 7, 80%가 달리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도자.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걸 가려고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쭉 가셔가지고 이 자료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24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한다. 결국 앞으로 이제 위대한 지도자를 대망, 큰 대자가 아니고요. 뭐 기다리는 대기할 때 대자의 망을 해서 대망한다던데. 저는 제가 이제 이 책을 본문을 완성해 놓고 제 지인들한테 한 10분한테 이 원고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한 후배 교수님, 이 다 나무 이야기 줬는데요. 교수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이 원고가 출판사에 가 있을 텐데, 제가 그래가지고 3달 동안을, 책을 만드는, 한 달 동안에 고민을 해가지고, 이 책의 마지막에 편인데, 제 5부에 이 쪽수를 치면은 한 50쪽을 이제 썼는데, 이 10가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지도자 본인들이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릴 적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thatcher 여사의 경우에만 이제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이 많은 레이건이나 많은 지도자들의 그 어머니가 뭐 어머니 자신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결코 평범하지 않죠. 이런데 말을 하자면은 특별히 뭐 전문 직업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냥 훌륭한 어머니인데 이제 그걸 구라판이나 성경을 딱 기초를 해놓고 애를 책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애를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고 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니는 훌륭한 애야. 네가 뭐 앞으로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애를 품고 잘 키우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그 당시는 이제 1860년, 50년 이때니까 1868년 이럴 때니까 뭡니까? 이 TV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토론을 이제 강당에서 하고 그런 신문 기사가 이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공교육을 전부 합쳐가지고 12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독서를 뭐 무시무시하게 한 겁니다. 그러고는 그 독서를 하게끔 만든 것이 링컨의 친어머니하고 두 번째 오신 어머님이 책을 많이 읽혔어요.
그 링컨은 그냥 글자 쓰인 것만 보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비 나와 이제 하원의원 나가거나 대통령이 나갈 때는 이제 뭐합니까? 아이비리그 나오는 때 정치의 관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토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링컨에 못 이기는 겁니다. 독서를 만나는 링컨에 못 이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인데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을 뭐 기자들을 자주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모든 필요한 사람들, 레이건을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들은 레이건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트럼프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는 원정책을 자기 임기 첫 6개월에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레이건이 말한,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국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단 말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 또 양당에 같이 이 백악관에 초대하고 하여간 쭉 하고 언론도 하고 시도지사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국회 의결 한 일주일 앞두고는 방송에 나와서 이 세법이 얼마나 제가 제안한 이 세법이 저 세율이 60% 50% 있던 걸 30% 낮췄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쫙 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소통입니다. 무슨 시장 바닥에 가고 이런 게 소통 아니라고요. 뭐 애도 데리고 극장 가고 이런 게 소통이 절대로 아니래요. 소통이란 말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는 자기의 생각, 이념과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유권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끌고 가는 거지. 뭐 유권자들이 이런 표를 줄 것 같다. 이런 거는 그거는 리더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참모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모라는 것이 무슨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선거 캠프 나설 때 저도 이제 YS 선거 떨어진 선거 그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87년 선거에 몇 사람의 선거 때가 아니에요. 선거 85년 2년 전에 이제 박세일 교수랑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 YS의 이 브레인스토밍을 한 6개월 정도 해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막 숨어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시켰고 그때 이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제대로 뭐 죄송하지만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참모가 그래서 이 지도자인데 21분이 들어있는데 18명은 지도자고 3명은 참모를 넣었습니다. 참모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아주 제나라 황공을 도운 춘추전국시 춘추시대에 한국을 도운 관중의 관푸적의 관중이에요. 영국의 세처는 사실은 본래가 아니었는데 키스 조셉이라는 키스 조셉이 수상이 되게 돼 있는데 본인이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못 나가는 바람에 대처가 대타로 나갑니다. 대처를 데리고 자기가 수상이 되면 하면 다 프로그램을 짜는 대체 프로그램은 키스 조셉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참 잘 보자 김대익 수석 이 세 분의 삶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만큼 참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나가가지고 이것 해주겠다, 뭐를 했다, 무슨 노란 봉투 보이니,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필요하면 해줘. 그러나 이제, 레이건 연설이고, 대처 연설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대처인데 잘하는데, 레이건은 보면은, 어디에 가도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야기, 이 안보에 대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가치를 앞에 세워놓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부는 빠질게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그걸 국가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되는데, 내가 젊은 층을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층한테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젊은 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청년 실업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안 생기대요. 생긴 다음에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을 지금과 같이 시궁창에 처박아놓고는 대한민국이 저주를 받는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을 뭐 스탈린이나 모태솔 같이 수항을 못해도 그분들이 한 공적 자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인식을 하도록.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그리는 조선에 그리지 대한민국 그리가 아니고 그게 이순신 장군하고 누구 있죠? 세종대왕 있고 도내도 보면 전부 조선시대 사람들. 이게 대한민국은 이건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요. 지금 없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 위원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 업적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나와서 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거야.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다음에 전두환 뭐 하고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지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 자리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정도의 가오 없이 그 자리에 간다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보면은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해요. 그런 제도가 있는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청년 최고위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옥스퍼드 출신들이 지금 수당이 80몇 명째 될 텐데요. 처칠은 62년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총리 한격 5년이 포함되지만, 영국 총리의 80명 중에, 제가 80명 중에 70명 정도가 옥스퍼드 출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되면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가서 뭐 심부름하고 당보 선전을 이렇게 한다고. 대학 가면 이제 대학에서 학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수당과 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대처 이후에 영국 이 보수당 당수를 36살, 이런 기회가 6분이 됐어요. 그 전통 있는 보수당의 당수를 36살짜리면 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면,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런 보수당 당원으로 활동한 걸로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하다가 이제 들어가면서 대학생이 무슨 이준석이가 무슨 사회 경험이 있다고 그때 온 언론이 그리 미치는 걸 보고 참 한심하다 그랬습니다. 저 친구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한농훈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이 아닌 거죠. 감이 안 되는 인간 한동훈, 인간 이준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 한동훈, 정치인 거는 도저히 준비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본인, 이건 이제 여기, 이 가족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주위에
주위에 싹이 좀 있는 친구는 정치인을 키우십시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이건 직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입니다. 그거를 본인과 가족과 사회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금방, 뭐 장애인이라고 눈 묻는 사람이라 해서 정부에 갖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이야기죠. 아니, 도대체가 기초가 전혀 기본이 안 하고, 쓸데없는 것을 그게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이 멘탈리티가 나는 불만이 되는 이야기죠. 계속 그런 식으로 이 비례대표를 추천하고 해가지고, 자기 길도, 저도, 보건복지부에, 장관할 때도 그러고 가보면은, 말하자면 사실거리니까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그래. 장애인 국회의원이 많아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애인이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장애 정책은 내가 장애인 아니라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누구 장애인 단체에서 뭐라 하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결코 저는 이 장관할 때나 국민인권공단 이장 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까 참모를 잘 줘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저는 하고 싶은 자리가요, 다 시간이 다 지나갔지만,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으냐? 내가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대통령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모든 전화, 모든 회의 다 차단. 당연히 혼자 고민해라. 본인이 앉아 생각을 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게 대통령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포지션에서 그런 생각하는 분은 어떨까? 많이 다니게 하게 만들지.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것만 해도 훌륭한 비서실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이런 소양을 다 갖추어 왔으면 좋지만은 안 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려시대부터 시작했던 경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왕을 교육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부활을 하는 게 저는, 그거를. 근데 사실은요, 대통령 이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가 있고, 수많은 국책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들이요, 연간 돈을 1조 이상, 국책연구위원회 1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 보고서라는 것이, 한 해 한 기간 하나 정도는 있지만은, 그 1조 원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 있으니까,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좀 보좌를 하고, 대통령도 교육을 시켜야지. 모르는지 어떻게 해. 그리고 헌법도 대통령이 헌법을 읽어보지 않고 대통령 한 사람 많습니다. 국무위원도 헌법을 읽지 않고 국무위원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딱 국무위원도 한 첫 일주일 동안은 대통령 임명받은 다음에 진짜 MT를 한 일주일 가서, 서울 비워놓고 MT 가서 하면서 자연에게도 소통하고, 이 각 분야의 기본적인 것, 헌법 설명서부터, 자본주의 시장경 설명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뭔 설명부터, 역사가 왜 중요한 설명부터, 지금으로부터 책 읽으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 위대한 지도자를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누가 위대한 지도자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대한 지도자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맥점이 잡히게 있어야만 지도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이런 것 없이 무슨
그 사람이 자서전을 읽고, 영웅전을 읽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논의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거나, 그 사람이 이 어떤 당사자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 이야기죠. 자, 제가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좀 흥분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참, 이런 바늘 허리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껴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열려가지고 논의하는 걸 보면은 기초공사를 쌓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 중대한 크고 작은 이야기를 우리가 손에 쥐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제발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가지고 옷을 기부하는 그런 노력을, 활동은 차라리 안 하고 집에 그냥 계시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태, 그런 거를 시민운동도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행동은 뭡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투표를 여기 한 녀석에 바뀌려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시민활동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꾸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광장의 집회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는 그 광장에 모아서 한 유튜브도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그 내용이 좀 문제인 거죠. 내용을 이런 밖에 나오는 표피적인 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유가 자유라는 것이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틀린 거가 제가 참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저 나름대로 하면 적어도 중학교부터는 그 지역별로는 진주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인류만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자유가 뭔 일을 선생님이 자유라는 것이 뭐고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한 번도 어느 분도 내한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맨날 보면은 뭐 합니까? 뭐 학제를 어쩌고 입학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입학은 어차피 제로 산 게임입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잠재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국가가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주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운동 특히 이제 우리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각을 저는 좌파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좌파도 많습니다. 사민주의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종북주사파는 이런 건 종중주사파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전한 좌파가 형성되도록 우파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파 내에서는 우파의 가치가 뭐냐는 것을 교육만 잘 시키면 저절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여기에서 땅 따먹기를 지금 우파가 지난 10년간 그리 떠들어도 우리가 1도 땅을 못 따먹었어요. 땅 따먹기 1도 땅 따먹다가 우리가 선거 이길 거다. 그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을 이긴다. 이게 말이 땅을 따먹어 이기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땅이 저절로 넘어오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활동을 안 하진 않았지만은 이 활동의 중심에 있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입니다. 자, 강의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4페이지에 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4페이지에 정치지도자에 대한 명언들 아브라함 나는 나의 흔적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내일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질문하면 또 하나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못 들었는데 신 앞에 평등 아까 이 3페이지 평등이 뭐냐고. 그 앞에 천부인권에서 자유 평등이 이 좌파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면서 평등이라고 신 앞의 평등이라고 말씀을 요거 좀 설명을 좀 평등 자유와 평등에 조금 더 일단 링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링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내일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아까 이제 오늘의 나는 결국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책을 달라졌느냐 했는데 이 두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하면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링컨이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저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은 어제 내가 세상을 보는 눈하고 오늘의 눈하고 달라져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안 읽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향상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저는 이 글귀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 자유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평등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일상적으로 사람들 간에 이제 같아지는 것. 한 방에 10명이 있으면 야 우리 평등하자 그러면 이제 음식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 먹는 거고 또 뭐를 똑같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평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것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미국 헌법에 평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 평등이라는 것은 의미가 인간 간이 아니고 인간이 신 앞에 평등하다. 그러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인간이 능력이나 형상이나 모든 것에서 인간을 똑같게 붕어빵 같이 안 만들어냈잖아요. 신이 인간을 그렇게 다 다르게 창조했는데, 그럼 그 다르게 창조한 것이 신의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교육도 수능을 낮춰가지고 공부를 대강 해도 되게끔 또 잘하는 친구 변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하겠다. 그리고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나 못 만드는 사람이나 다 조달청에서 오히려 중소기업 좀 찍어도 그러지만 사준다. 그 사주는 건 좋아. 난 그렇지만 그게 원칙이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원칙은 명품을 만든 사람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런 기업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기업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니는 결과적으로 물건이 안 팔려서 가게가 힘드니까 국가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니 먹고 살기에는 기초생활 보장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 물건 만드는 사람, 물건을 가지고 정부가 이 재단을 해버리면은, 중소기업이니까, 영세사업자니까 이 특혜를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